사람도 아프면 약을 먹지 않고 좋은 영양을 먹지 않은 사람과 좋은 영양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과 확연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 나무도 꼭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북 영천시 부관면 송포마을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구인회입니다. 1000평입니다. 백주입니다. 지금 5년 차입니다. 이게 대홍입니다. 저희 자랑 같아서 좀 건방스럽고 부끄럽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복숭아를 드시고 감탄을 안 하신 분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숭아는 15브릭스 이하만 돼도 아주 맛있다. 저 복숭아 맛있다라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평균 20브릭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엄청난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죠. 참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남들보다의 배 가격으로 그것도 모두 개인 주문으로 완판을 다 했습니다. 아는 또 그 지인분은 아주 대농을 하시는 분이에요. 참 경험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맛을 보고는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참 부끄럽고 참 민망하게도 그 어떤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 그분이 고맙다고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오시면서 꿀도 한 통 갖고 오시고 참 그래서 제가 참 공부 좀 한 보람이 있구나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이렇게 말을 나누어 보면은 자식한테도 잘 안 그렇게 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농사라는 것은 원칙이 없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짓고 저분은 저렇게 짓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응용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초기 방제가 잘못돼 버리면 그해 농사가 힘들어지고 또 농약 구매 비용이라든지 이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월동 후 방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3월 중순 초에 이제 우리 복숭아 가온에는 이제 1차 이제 유황합제 소독이 들어가는데 저는 며칠 전 10일 날 유황합제 소독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약 한 4월 초 중순 경에 이제 또 2차 이제 보로도액이 들어가는데 이제 4년차 되는 나무도 있습니다만은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차에 들어가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참 이쁘게 잘 뻗었죠? 나무에 최적화된 여건을 만들어주자. 장과지는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결과지가 충실하게 잘 받아졌죠. 결과지가 어마어마하죠. 모든 과일은 위에는 이렇게 달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자, 위에 이렇게 달아버리면은 나중에 요만 콩말하던 게 중구만큼 커서 뚝 떨어져 버리겠죠. 요 위에 있는 가지는 무조건 다 따내버리는 겁니다. 따내버리고, 그리고 요 중간에 달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눈, 그리고 기부 쪽, 이 안쪽을 말합니다. 이쪽에 있는 눈, 이렇게 따버립니다. 여기만 나누는 거예요. 앞쪽에 달면은 나중에 열매가 굵어지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쪽에 달면은 이게 굵어지면은 이 가지가 복숭아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낙화가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쪽을 피해서 요 안쪽 중간 부위 정도에 달아줘라라고 우리가 기본 매뉴얼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볼록하고 중간에
좁빗한 놈이 있죠. 요게 잎눈입니다. 요 볼록한 요거는 꽃눈이고. 그래서 이제 꽃눈만 형성되어 있는 잎눈이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제거하고 나면은 좁빗한 게 여기 남아있죠. 요게 바로 잎눈이거든요. 요걸 다치지 않게 정리 작업을 마찬가지 꽃눈 따기 작업 할 때도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 가지 이 끝에는 열매를 달지 않아요. 열매를 달아버리면은 나중에 열매가 굵어지면은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쪽에는 모두 이렇게 아예 안 다니까 싹 다 훑어버려요. 꽃눈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요런 가지에 달아놓으면은 나무가 이제 복숭아가 수확 때까지 굵어져도 낙과도 안 되고 아주 좋은 열매가 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보통 우리 농가들에서 안 하는 유황합제와 보로대핵 그 중간에 뭐 좋다고 하는 약재들도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모두삭 프리미엄을 충, 균을 혼용을 해서 한 번 더 살포를 해요. 왜 그러냐? 저는 초기에 확실한 진압을 하기 위해서 좀 방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데 지금 꽃모리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냉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꽃눈에 영양도 충분히 좀 공급을 하고 냉해 예방도 하기 위해서 황소독을 하기 전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미퍼를 한번 이미 살포를 끝냈습니다. 이 위에도 중요하지만은 땅 밑에도 더 중요하거든요. 겨울 동안 충분한 양분을 저장을 해야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하지. 그렇지 못하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땅 부자도 꼭 빼놓지 않고 한 주에 1kg. 이제 나무가 조금 더 크면은 조금 더 양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죠. 1kg씩 꼭 해마다 제가 뿌려줬고, 모두삭을 그냥 한번 뿌리기만 하면은 정말 멋진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말이야. 한 방에 그냥 병이 그냥 완전 퇴치가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개화 때 아주 콩알 만한 어린 과일 복숭아 달릴 때 약을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수없이 똑같은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요때는 무슨 약이든 방제를 하게 되면은 약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잠깐 피해 주시고, 허약하면은 충과 균이 날아오면은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맨몸으로 전투에 내보낼 게 아니고 방탄복을 입혀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칼슘과 마그네슘, 요게 주 성분을 이루고 있는 모두삭 칼마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 잎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튼실하고 두꺼워집니다. 그 충과 균과의 싸움에서 즉 창과 방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힘든 싸움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결실을 이루는 수확기 때가 되면은 전문 약재는 방제를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약해 때문에 보통 좀 느리게는 30일, 보통 뭐 한 20일, 15일 이렇게까지는 방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에
또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기농 약재이지 않습니까? 유기농 약재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관계없이 아주 그 취약한 그 시기에도 방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과수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이 500배입니다. 이제 동계 방제 때는 물 25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계 방제 때는 250배. 중간에 쭉 수확 때까지 2병, 250배를 할 겁니다. 언뜻 이렇게 계산 없이 딱 들어보시면은 그건 약값이 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돈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닙니다. 아니고 돈이 더 들어간다 해도 농산물 결과물이 그걸 보상을 해줍니다. 약값이 굉장히 싸요. 싸기 때문에 한 번은 단용. 그러면 일반 관행 농약을 2번 칠 걸 이렇게 한 번 바꿔치니까 한 번 줄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록하고 현장에 체험해 본 어떤 결과는 제가 100%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90%는 우리 모드삭 제품의 영향이 아니었나.